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천천히 한 번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의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 이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보호자님들께 구체적인 과학 이론, 행동학 이론에 대한 설명, 그리고 트레이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소스를 제가 전달해 드리기보다도 내 반려견에 대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긍정강화 교육 기초 세미나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오늘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보호자님들께서 개라는 동물을 내가 첫 번째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분석을 하고 관찰을 하고 관리와 교육을 임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첫 번째 생각에 제가 어떤 씨앗 같은 것들을 좀 잘 간직하셔서 잘 발화를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긍정 강화 혹시 보호자님들 많이 들어보신 말일까요? 어떠세요? 다 처음 듣는 말이실까요? 제가 이 긍정 강화 트레이닝, 긍정 강화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뭔가 언급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2015년, 16년도부터 뭔가 많이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보호자님들께서 이런 워딩이나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말들, 기초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신 게 느껴집니다. 어떤 보호자님들은 저한테 둔강화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사회화에 대한 어떤 관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제가 최근에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호자님들의 되게 수준이 되게 높아졌다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 긍정강화라는 말도 정말 많은 매스컴에서 다루어졌고요. 보호자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워딩, 긍정강화라는 말에서 어느 정도 보호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느껴지는 감정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게 뭘까 하면 제가 그게 뭘까를 미리 한번 그림으로 준비를 해본 것이에요. 왼쪽 그림은 칭찬은 모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이 긍정의 힘, 칭찬의 힘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중에 예전과 다르게 마냥 혼내야 돼 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칭찬과 간식과 보상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에 대한 것들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 보여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하면 긍정강화 트레이닝이 뭐예요? 긍정강화가 뭐예요? 비강화 트레이닝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사랑을 주고 내 아이를 아껴주고 걱정해주고 예민하게 바라보는 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긍정강화 트레이닝이라는 정의 자체도 거기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뭔데?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정한 거, 공평한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반려견을 양육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에서 칼도 있죠. 그리고 이런 저울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긍정강화 트레이닝의 첫 번째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는 내가 내 반려견을 양육할 때, 교육할 때 확고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규칙은 내 경험, 옆집 반려견 키우시는 보호자님이 이게 맞대 라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카더락에서 벗어나서 엄밀한 과학적 지식에서 생각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긍정강화 트레이닝은 이런 이미지에 좀 더 가까워요.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결국에는 사탕발림 트레이닝이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사탕발림 트레이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비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긍정강화 트레이닝 그냥 간식 주면서 칭찬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과학적 사고 하에 정확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되는 분명하고 엄밀한 과학 트레이닝 원리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갈 건데 긍정강화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을 이루고 있는 하부 원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열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긍정강화 트레이닝을 구성하는 메인 원리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래 써놨지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는 식으로 갈게요. 과학, 행동주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이 긍정강화 트레이닝의 핵심 원리, 핵심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 이론이에요. 자, 벌써 보기 싫으시죠? 자,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조작적 조건화라는 실험에서 유용하게 설명하는 어떤 행동의 분석 과정에서 나오는 사분면입니다. 여기서 맨 위에 영어라서 죄송한데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이게 긍정입니다. 긍정 강화에서의 긍정은 결국에 뭔가 긍정적이야, 뭐 좋아, 너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에서의 긍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라는 건 뭔가를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 학습자한테 뭔가를 준다, 반려견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줄까 하면 이 반려견이 좋아하는 걸 줍니다. 반려견이 얻고자 하는 뭔가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inforc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국말로 강화라는 뜻입니다. 강화가 뭘까 하면 행동을 더 잘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4분면에서 이 축과 이 축이 만나는 점을 저희가 긍정 강화라고 합니다. 반려견에게 뭔가를 추가해서 반려견이 얻고자 하는 뭔가를 주어서 내가 원하는 반려견이 잘했으면 하는 행동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긍정 강화라고 해요. 그러면 맞네요. 사탕 관리 트레이닝 맞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긍정 강화 트레이닝은 이 핵심 원리를 갖고 펼쳐나가는 과학 원리이지 요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요거도 합니다. 요건 뭐냐면 네거티브 퍼니시먼트라고 해서 뭔가를 제거함으로 인해 행동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지러워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들으시면서 점점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긍정 강화 트레이닝은 쉽게 말하자면 이 두 가지 긍정 강화, 부정, 처벌, 네거티브 퍼니시먼트 이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사용해서 반려견의 행동을 바꿔준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를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확실히 감정적인 측면의 트레이닝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분명히 사고의 논리적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효과의 법칙에는 고정적 조건하니, 조정적 조건하니, 그리고 소위 말하는 행동심리학, 그리고 반려견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해주시다네요. 아주 큰 칭찬이고요. 자, 행동심리학, 개에 대한 이해, 효과의 법칙, 고정적 조정적 조건화, 이런 것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 행동주의라는 말을 제가 조금 언급을 할 수 있어요. 행동주의가 뭘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잘 해석해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확실한 게 아니면 무시하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보호자님들 지키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 하면 보호자님들께서 내 반려견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사람 위주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위주의 생각이 왜 반려견에게 사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면 반려견하고 사람의 차이가 정말 극심하기 때문이겠죠. 당연하게도 걔들은 저희의 생각보다 자기만의 행동 원리들이 다 있고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잘 해석하자라는 건 그 아래에 있듯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지식,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윤리적인 관점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이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이 책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동물과 이야기하는 여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2000년도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국내에 엄청나게 많이 소개가 되던 것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그 동물농장에 많이 나온 하이디라고도 있는데 반려견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경험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뭔가 반려견의 행동을 바꾸는 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가 좀 겁이 나는데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기꾼일까요? 제가 완벽하게 세상이 과학의 원리 하에서 돌아간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생명체를 다루는 과정, 특히 행동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탁구의 과정이 비과학적인 툴을 사용한다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생각을 읽을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너무 위험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꽤 비싼 서비스인 걸 아셔야 될 거예요, 보호자님께. 제가 많이 봤어요. 트레이너와의 협업에서 좀 변화를 잘 못 이끌어내는 아주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보호자님들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에게 다가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굉장히 비과학적인 건 둘째치고 저는 그 과정이 참 슬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호자님들의 힘든 마음, 그 간절함을 악용한다고 저는 심지어 느끼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애니멀 커뮤니케이팅 근거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것조차 없겠죠. 왜냐하면 근거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에 대한 얘기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행동주의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인지심리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지심리학 들어보셨나요? 인지심리학 못 들어보시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있었어요. 개라는 생명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인지심리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지식들이 개의 생각과 행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또 있어요. 실제로 트레이너들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행동주의가로 충분하다. 인지심리학 조금 공부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인지심리학은 인지수준에 복잡한 생명체와 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반려견이랑?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 저희가 반려견들이랑 매일 아침 일어나거나 떨어졌을 때 가끔 카톡하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렵죠. 한글말을 모르고 걔는 사람보다 인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럼 걔의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평균 한 2.5살 정도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2.5살 생각하시면 좋아요. 만 2.5살 정도 되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인지 수준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래서 행동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 표출하는 감정 표현만을 드라이하게 바라보고 거기에서 생각의 사고를 시작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있을 건데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학문적 분야에서는 너무 멋진 일이지만 실무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을 이야기하는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조심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